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앞두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간유족회와 경찰유족회를 차례로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여순 사건 70주기 열흘을 앞두고 양 유족회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전 10시 30분에는 민간인 유족회, 오후 2시에는 순직 경찰 유족회 관계자들을 여수시 문수청사에서 차례로 만나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참석해 지역 내 골깊은 상처의 치유와 갈등 해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고흥군의회 전례 없는 추경 삭감으로 시급한 군정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후폭풍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최근 추경 심의에서 군 자체 사업비 240억 원 가운데 222억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는 지난 8월 태풍 솔릭 피해 복구비와 지역 SOC 사업 예산, 읍면단위 사업 예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일색인 의회가 민평당 군수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의회 측은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삭감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 본예산으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군정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아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의 만행은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지명이 대표적인데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말로 된 옛 이름을 찾지 못한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만을 끼고 있는 여수 율촌면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입니다. 지금은 봉전리라고 불리는 마을이지만 예로부터 지역민들에게는 소댕이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마을 앞의 섬이 소뚜껑을 닮았다는 이유로 소뚜껑의 여수방언인 소댕이를 붙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봉전리라는 일본식 한자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의 땅 이름인 쇠징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세봉과 밭전의 뜻과 음을 각각 가져와 끼워 맞춘 뒤 다시 음만 따서 엉터리로 표기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름이 바뀐 곳은 봉전리뿐만이 아닙니다.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를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에 돌입하면서 불과 5년 만에 전국 97개 군 1,800여 개면 3만 4천여 개의 리화동의 이름이 사라지거나 변형됐습니다. 순한글 지명이 일본식 한자 지명으로 통일됐고 일부 지명은 원래 의미와 다른 한자로 바뀌거나 별 뜻이 없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민족의 호를 없애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두 가지를 크게 했는데 하나는 땅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일제 때 고쳐서 붙인 이름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일본식 지명이라고 해야 돼요.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식 지명 개정 사업에 돌입해 국내 93곳의 지명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난 2007년 이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식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수 묘도에 조만간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상암동에서 묘도까지 30km 구간에 상수관로를 설치했으며 각 가정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이달 말부터 섬 내 5개 마을 580여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도서지역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에는 남면과 화정면에 140억 원을 투입해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남 창녕 인근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 상시 예찰 검사 결과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 등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과 함께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도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철새 도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민선 7기 우리 지역 지자체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지난 석 달여 동안 시민소통 강화에 주력한 반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추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과 함께란 구호로 닻을 올린 민선 7기 순천시. 시민단체 활동과 지역신문사 운영 등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허석 시장은 소통 강화에 시정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현안 해결에 시민 의견을 접목시킨 광장 토론회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출범 당시부터 현장 유지의 시정을 추진하면서 탈권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마을, 동네별로 다양한 토론을 조직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직접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천시의 정책 방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북한과의 협력이 가시화하면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과 생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경제에 축이 될 교육과 일자리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볼드 연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내 유일한 여당 소속 시장으로서 상생 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내디딘 첫발에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질타했고, 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경찰서장이 동석한 식사 자리에 참석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순천시의 답변을 받긴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많았죠. 한 3개월 동안 좀 답답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 문제가 좀 조속히 좀 해결됐으면 바라는 게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지난 석 달여 동안의 정책적 실험과 수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순천시가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태를 어떻게 잡고 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벤치마킹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 관계 공무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통학버스 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쏙쏙이 띵동카 운영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6개 분야 20개 신규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들을 조사해봤더니 절반 정도가 2차례 이상 음주 사고를 냈는데요.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계속돼 왔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출입구가 차량 돌진 사고로 부서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낮에 45살 조모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일으킨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76%인 상황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었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차만 그냥 몸만 칵 다쳐버려도 그냥 깜짝 놀라지지. 그래서 그러지. 지금은 오늘 또 그냥 차가 갑자기 그냥 깜짝 놀라지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만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다 사고를 내는 재범자들입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재범률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이처럼 높은 비율은 음주운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우리 사회 처벌 기준과 무관치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독일과 일본은 0.03%부터 형사처벌하고 있고, 면허를 취소하는 기준도 일본은 우리의 정지 수치 기준인 0.05%일 정도로 강합니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일본은 최장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량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훨씬 약합니다.
생계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이 와 닿았습니다. 처벌에 더 강력한 방법이 굉장히 좋은 음주운전 저감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에도 술 마신 운전자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선박 음주운항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목포와 여수에서 적발된 선박 음주운항 건수는 각각 64건과 60건으로 집계돼 통영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항으로 사고를 낸 건수도 목포와 통영이 12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여수가 6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습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기념행사를 위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자체가 섬의 날 기념행사 또는 섬과 관련한 문화, 학술 행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섬의 날은 지난 3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내년 8월 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